전남도가 반값 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치단체별로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1년이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도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성과와 과제를 밝혔습니다. 공 군수는 인구 1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장마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식중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남에 속한 박홍률 목포시정은 그동안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매진했다고 자평했는데요. 목포시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고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선 8기 목포시가 내세운 키워드는 바로 청년입니다. 인구가 21만 명 선까지 감소하면서 청년 유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본 겁니다. 목포시가 약 300억 원 규모의 청년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가장 큰 성과로 꼽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제1호 공약인 청년 스마트 산업단지도 조만간 타당성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선박과 수리조선, 수산식품 산업의 기반 조성, 700만 관광객 유입, 목포 신안 통합 분위기 확산 등 8가지를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306억 원이 투입될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는 청년 창업의 꿈을 이루게 해줄 것입니다. 다만 산적한 현안 해결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툭하면 운행 중단을 거듭했던 시내버스. 민간업체의 노선권을 보상한 뒤 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재원 조달이 가능할진 불투명합니다. 목포신안 행정통합도 사정은 마찬가지. 민간단체끼리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화장장이나 여객선 요금,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통합관리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신안군에선 보다 적극적인 구애를 요구하는 등 통합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현직 시장의 법적 갈등도 봉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이끌 시정 방침 6개를 제시했습니다.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관광도시 기반 구축, 원도심 활성화, 녹색 경관을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교육 정책과 복지 확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풀지 못한 현안들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막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은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시민께 유익한 공익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방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 건설을 목표로 민선 8기를 시작한 박홍률 목포시장. 시민과의 약속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새로운 1년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10년 뒤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초석 다지기를 목표로 민선 8기 군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가속화되는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10만 달성 기반 마련을 내건 민선 8기 공영민호. 공영민 고흥군수는 취임 이후 첫 1년을 인구 감소의 전환점을 맞이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단연 우주산업 육성이 꼽힙니다. 지난해 우주발사체 산업협력지구 지정에 이어 올해 3월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며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완공되면 4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고흥군은 조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빨리 추진하는 것들이 민간 발사장, 연소 시험장, 민간 발사체 조립장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미 예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하면은 내년부터 착공을 하는데 이것만 해도 3,88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본격 운영하며 첨단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교육생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임대형 단지와 작물 재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보육 온실 등이 갖춰져 청년 귀농인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드론 택시 상용화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착륙을 위한 기반 시설의 공정률은 70%로 고흥군은 8월 말부터 시작되는 실증에서 드론 택시를 관광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점검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흥에서 남양 관광벨트를 오가는 UAM, 그러니까 하늘을 나르는 택시를 관광 상품화하겠다. 올 하반기에는 지자체 최초로 드론 UAM 엑스포를 고흥에서 개최를 합니다. 공군수는 군민 통합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살기 좋은 고흥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귀농, 귀여,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파크 골프장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인구 유입의 토대를 닦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과 청렴이 고흥군청의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운군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고흥형 농업 모델을 제시한 민선 8기 공영민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지역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예식장에서 식사를 한 하객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 식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심코 먹은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뷔페를 먹은 하객 80여 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식사는 한 1000여 명이 한 것 같고요. 아침에 기준으로는 한 80여 명 되는 걸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당국은 음식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강원도로 향하는 전세버스에서 김밥을 나눠 먹은 탑승객 2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듯 날이 덥고 습해지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발생한 식중독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6,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서 8월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을 보면 주로 오염된 달걀에서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발병이 가장 많았고 병원성 대장균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만진 손으로 제조한 음식이나 병원성 대장균이 남아있는 식재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만든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조리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식재료의 변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손 씻기, 두 번째 익혀 먹기, 세 번째 끓여 먹기, 네 번째 식재료 조리기구를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다섯 번째 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기, 그다음에 음식물은 보관 온도 지키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날씨가 고온 다습해진 만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복통이나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연일 비 소식에 이어 찌는 듯한 폭염이 찾아오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동해상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당분간 33도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에 접수된 온열 질환자는 245명으로 집계됐고
최근 전남 보성에서는 50대 경찰관이 밭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7월에) 문턱을 넘자마자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부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았는데요. 온열 질환자 역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하루 만에 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와 올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의 누적 온열 질환자는 245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 같은 실외 작업장 그리고 논밭에서 일할 때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이 예보되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삼가고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서늘한 곳으로 바로 이동시켜서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춰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등 빠른 응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폭염의 기세는 잠시 꺾일 전망인데요. 화요일부터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고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수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해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장마철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폭염까지 시설물과 안전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3일) 낮 12시 40분쯤 여수 돌산읍에서 경운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80대 남성 A씨와 적재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B씨가 숨졌으며 나머지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르막길을 오르던 경운기가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합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2025년에서 2026년 반값 임대주택 500가구를 일선 시군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은 전남개발공사가 시공하고 관리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가량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지역과 협의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읍면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수요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 개막 100일을 앞두고 목포 출신 트로트 가수 박지현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전남도는 3일 도청 왕인실에서 트로트 가수 박지현 씨와 전남교육청,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홍보대사 위촉식과 단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현 홍보대사는 이날 쌀 200포대를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의 아들, 전남의 아들 박지현님께서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평소 전남 도정을 성원해 주시고 박람회 성공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2023 농업박람회, 국제 농업박람회 꼭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안경찰서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안경찰서는 1실 4과 15개 파출소로 구성돼 161명이 배치됐고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암태면 단고리에 위치한 신안서는 신안군이 무안군과 분리된 지 54년 만에 들어섰고 앞으로 군민 3만 8천여 명의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강진군이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에는 강진만 해안도로 개설공사와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가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